미루기. 할 일을 계속 뒤로 미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내일 할 일을 모레로.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 일이 주는 불쾌한 감정을 피하려는 거죠. 지루함, 불안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이 불편하니까 일단 피하는 겁니다.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더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미루면 죄책감이 생기고 그 죄책감이 또 불편하니까 더 미뤄요. 악순환이죠.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20%가 만성적인 미루기를 한대요. 5명 중 1명은 항상 뭔가를 미루면서 사는 겁니다. 합리화. 실패하면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요. 시험 망치면 교수 탓, 프로젝트 실패하면 팀원 탓, 이직 못하면 경기 탓. 합리화는 진짜 이유를 인정하기 너무 고통스러울 때 뇌가 자동으로 가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기한 건 본인은 그게 진짜 이유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합리화의 문제는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실패의 진짜 원인을 모르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핑계를 만들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관을 갖게 돼요. 감정 회피.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슬플 때 억지로 웃고, 화날 때 참고, 불안하면 바쁘게 움직여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어른은 화내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문제는 감정을 피하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슬픔을 억누르면 그 슬픔이 더 커지죠. 그리고 감정은 에너지라서 없어지지 않아요. 표현 안 하면 몸으로 나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원인 불명의 신체 증상 중 상당수가 억압된 감정 때문이에요. 관계 회피. 가까워지려고 하면 뒤로 빠져요. 연애 시작하자마자 식어버리거나 친해지려고 하면 연락을 끊거나. 관계 회피의 핵심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가까워지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진짜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부당하면, 이 사람이 떠나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가까워지는 걸 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회피형 애착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쿨하고 독립적으로 보이는데 속으로는 외롭죠. 가장 슬픈 건 상처받을까봐 가까워지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진짜 관계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책임 회피.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책임 회피의 고급 버전은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하면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결정을 미뤄요. 회사에서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메일에 항상 여러 명을 참조로 넣고 혼자 결정 안 하고 회의를 잡고 모든 걸 문서로 남기죠. 나는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커리어의 독입니다. 책임 안 지려는 사람한테 누가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현실 도피. 불편한 현실 대신 다른 것에 몰입해 마세요. 일이 힘들면 게임, 관계가 힘들면 술, 미래가 불안하면 SNS. 현대 사회는 현실 도피의 천국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면 무한한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면 바로 유튜브 켜면 됩니다. 문제는 현실 도피가 일시적인 진통제라는 거예요. 도피하는 동안 현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죠. 그러면 현실이 더 불편해지고 더 도피하고 싶어지고 극단적인 형태가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다 현실을 피하려다가 생긴 겁니다. 자기 파괴. 스스로를 망치는 행동을 해요. 시험 전날 밤새 게임하고, 중요한 면접인데 일부러 늦게 일어나고, 잘 되던 연애를 갑자기 망쳐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실패를 선택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자기 핸디캡이라고 해요. 일부러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실패했을 때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밤새 게임했으니까 시험 못 본 거지.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렇게 자존감을 보호하는 거죠.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성공하면 기대가 높아지는데 그 기대를 계속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무서운 겁니다. 완벽주의.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아예 안 해요.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것처럼 포장되지만 사실 회피 행동이에요. 완벽주의자들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시작을 안 해요. 창업 준비, 이직 준비, 유학 준비, 몇 년째 준비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완벽주의의 함정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는 절대 안 와요.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들이 오히려 성과가 낮대요.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요. 수동 공격. 싫다고 직접 말 대신 간접적으로 저항해요.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일부러 까먹거나 대충 하거나. 수동 공격은 분노의 회피예요. 화가 났는데 직접 표현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 직접 말 못할까요? 갈등이 무서우니까요. 화를 내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수동 공격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면서 안 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해요. 상대방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관계가 천천히 망가집니다. 비교, 회피. 이 경쟁 자체를 피해요. 비교당하면 못하다는 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우니까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외모에 신경 안 써. 나는 승진에 욕심 없어. 이런 말 진짜 관심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해봤자 못할 것 같을 때 하는 말이죠. 경쟁하면 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관심 없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창피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자기 한계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시도를 안 하니까요. 해봤는데 못하는 거랑 안 해본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스라이팅 회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가스라이팅도 회피 행동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면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사과해야 하고 행동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아예 잘못한 게 없다고 현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못 믿게 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바닥나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 중독. 일에 몰입해서 다른 불편한 것들을 피해요. 관계 문제. 일하느라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정체성 고민? 일하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공허함? 일하면 뿌듯하잖아요. 일 중독자들은 쉬면 불안해해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이 들고 휴가 가서도 일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가 일 중독인 걸 자랑스러워해요.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일 중독은 다른 중독이랑 같은 구조예요. 일을 통해 도파민을 얻고 안 하면 금단 증상이 오는 거죠. 단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중독이라서 문제로 인식을 안 할 뿐이에요. 피해자 코스프레.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지셔닝해서 책임을 피해요. 나는 항상 운이 없어. 사람들이 항상 나를 이용해. 세상이 나한테만 이래. 피해자 코스프레에 무의식적 이득이 있어요. 책임을 안 져도 되고 동정을 받을 수 있고 노력 안 해도 되는 명분이 생기죠. 나는 피해자니까 어쩔 수 없지. 문제는 진짜 피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계속 생각하면 주변 상황을 다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별거 아닌 일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점점 더 피해자가 되어가는 거죠. 과잉 사과. 별거 아닌 일에도 계속 사과해요. 과잉 사과는 갈등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면 상대방이 화를 못 내니까요. 과잉 사과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눈치를 많이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 기분에 따라 분위기가 확 바뀌는 집에서 자랐거나 실수하면 크게 혼났거나 그래서 갈등의 조짐만 보여도 먼저 사과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문제는 과잉 사과가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사과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사과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유머, 회피. 불편한 상황을 농담으로 넘겨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농담을 던져서 분위기를 흐리죠. 겉으로는 유머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지함이 무서운 거예요. 진지해지면 본심이 드러나고 상처받을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지는데 그게 무섭거든요. 유머 회피하는 사람들은 정작 힘들 때 도움을 못 받아요. 맨날 웃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힘든지 모르죠. 그리고 진지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평생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식 회피. 새로운 정보를 의도적으로 피해요.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사 결과가 무서워서요. 모르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정 상태 확인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잔고 보면 불안하니까 아예 안 봐요. 지식 회피는 단기적으로 불안을 줄여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키웁니다. 초기암을 발견했으면 치료할 수 있었는데 검진을 피하다가 말기가 되는 거예요. 빚이 쌓이는 걸 확인했으면 대처할 수 있었는데 외면하다가 파산하는 거죠. 모르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더 커지는 겁니다. 결정 회피. 선택 자체를 피해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뭘 할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결정을 못해요. 결정 회피의 핵심은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더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는 결정 안 하는 것도 결정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결정을 떠넘기면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했으면 내 책임인데 남이 결정했으면 남 탓이니까요. 결정 회피도 결국 책임 회피의 한 형태예요. 성장 회피. 변화를 거부해요.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러워도 바꾸려고 하지 않죠. 성장 회피의 핵심은 익숙함에 대한 집착이에요.
변화는 불확실하잖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초보가 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지금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런 말이 성장 회피의 신호예요. 문제는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면 뒤처지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겁니다. 갈등 회피. 충돌을 극도로 싫어해요. 의견이 달라도 맞장구 치고 불만이 있어도 참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넘겨요. 갈등 회피자들은 평화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 평화죠. 속으로는 분노가 쌓이고 있거든요. 갈등을 피하면 단기적으로는 편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망가집니다. 진짜 생각을 안 말하니까 상대방은 뭘 원하는지 모르고 갈등이 해결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고 결국 참다 폭발하거나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게 돼요. 감사 회피. 좋은 일이 생겨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칭찬받으면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 감사 회피는 행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큼 잃을 게 생기잖아요. 기대가 높아지면 실망도 커지고요. 그래서 아예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인데도 불안하고 불행하죠. 좋은 일이 와도 밀어내니까 좋은 일이 안 오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나도 해당된다 싶은 거 있으셨나요? 회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피하면 안 되는 것까지 피할 때예요. 불편함을 피하면 당장은 편한데 결국 더 큰 불편함으로 돌아옵니다. 회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